자, 제가 있는 곳은 2013년 2월 6일 수요일 저녁 8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저녁 먹고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구글 활용법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제껏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런 건 저런 거 시험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그냥 되는 대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간판 하나 붙입니다. 간판을 자영업자 컴맹 탈출 교실이다 라고 간판을 붙여보았습니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글 활용법 세 번째 시작하기 전에 인사는 여기로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뉴스라기보다는 조금 지난 구문이긴 합니다만은 지난 1월 말 2월 초 사이에 이런 뉴스들이 떴었습니다. 뭐냐면 구글 플러스가 페이스북을 넘어서서 소셜 네트워크의 2등의 자리를 차지했다. 트위터를 넘어서서 페이스북에 이어서 2등을 차지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구체적인 걸 보면 저 페이스북 사용자 수가 나오고요.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아이고, 이게 조금 올라갔군요. 죄송합니다. 자, 보면 페이스북이 약 52%, 구글 플러스가 한 6% 정도 되겠죠. 유튜브가 한 20%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가 유튜브를 이었죠. 구글 플러스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소셜 네트워크인 구글 플러스가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한 신장세를 보였다는 뉴스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전부 차이나 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만 쓰는 거죠.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중국에서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 아마 이 유쿠하고 토투라는 것은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서 한국 비디오나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자, 어쨌거나 이런 많은 소셜 네트워크 중에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은 이 페이스북과 구글 플러스입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을 반드시 아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구글을 반드시 아는 것이 훨씬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유용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을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 컴맹 탈출 교실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메일 계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메일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죠. 들어가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지난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편지함을 기본으로 사용할 것이냐, 중요한 메일부터 볼 것이냐, 읽지 않은 메일부터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배운 게 이제 이렇게 레이블 다는 거, 그 레이블의 색깔, 이런 거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이고요. 오늘은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톱니바퀴처럼 생긴 이곳을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을 하시면 요 밑에 이런 여러 가지 안내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설정을 누르십니다. 설정을 누르시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이 화면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어떤 설정을 해 나가실 건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언어를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그러면 표시 언어를 지금 한국어로 설정을 해놨죠. 다른 것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면 세계 구글에서 제공하는 세계 각국 언어가 나옵니다. 거기서 영어로 하시면 영어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시 한국어로 돌아가시면 한국어. 자, 이렇게 언어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국가 코드가 미국, 저는 이제 미국에 사니까 미국이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을 찾으셔서 클릭을 하시면 대한민국 국가 코드가 나오겠죠. 다시 미국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당 표시 개수, 이메일을 한 페이지 내가 보는데 몇 개를 할 수 있게 나오게 할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5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20개, 100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하면은 받은 편장을 보면은 자, 저장되지 않았다고 하죠. 뭐 저장 나중에 시키면 되는데 여하튼 10개로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50개. 자, 그 다음에 그거 하나 하시면 되고요. 외부 컨텐츠는 신뢰할 수 있는 발신자가 발송한 외부 컨텐츠를 표시하는 것이 좋겠죠.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자, 여기 브라우저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HTTPS를 사용할 것이냐, 항상 HTTPS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HTTPS가 무엇이냐 하는 것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이건 몰라도 되긴 하지만 상식입니다. 그저 지금 여기 지금 이 화면 주소창에 보면 여기 HTTP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떤 건 S가 있고 어떤 건 S가 없을까 하는 것을 잠시 알아보고 넘어갑니다. 자, 볼까요? HTTP라는 건 뭐고 또 S, 거기 S가 들어간 건 또 뭐냐? 우선 HTTP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걸 사용을 다시. 자, HTTP는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이라고 하는 말에 Hyper H, 텍스트의 T, 트랜스퍼의 T, 프로토콜의 P를 줄인 말인데 바꾼다는, 트랜스포는 바꾼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컴퓨터상에 나타나는 어떤 텍스트를, 프로토콜이란 말은 어떤 의정서, 외교 의뢰 뭐 이런 건데 컴퓨터에서는 통신 제어 절차,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대화의 규칙을 바꾸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아주 쉽게 더 설명을 하자면, 한번 이 그림을 볼까요? 내 컴퓨터가 여기 있고 내 컴퓨터에서 지금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주소가 지금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제가 주소창에다가 이 주소에 있는 정보를 내가 봐야 되겠다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죠? 이 명령을 내리면 서버에서는 나한테 그걸 보낸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그림도 있고 글자도 있고 사진도 있고 뭐 이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보낸단 말이죠. 근데 이런 명령을 내리고 받고 하는 그런 수신을 교환하는 어떤 체계를 HTTP라고 한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www라고 하는 소위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월드 와이드 웹의 규칙, 상호 소통 규칙을 HTT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HTTP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S를 붙인 건 무엇이냐?
S를 붙인 것은 HTTP에 어떤 보안 장치를 했다. 그러니까 HTTP에다가 S는 secure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물쇠를 걸어 잠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HTTP로 www라고 하는 그런 그 웹상의 모든 것을 HTTP라고 하는 교화, 수신 그 장치를 통해서, 수신 방식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보안이 안 되니까 좀 더 보안을 강화하자고 만든 것이 HTTPS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HTTP라고 하는 통신수단에다가 그거를 보다 더 정교하게 암호화 시켜가지고 암호를 만들어서 보안을 강화한 것을 HTTPS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부 다 HTTPS를 쓰지 왜 HTTP를 쓰느냐? 너나 없이 HTTPS를 쓰면 부하가 걸리고 용량이 커지고 하니까 컴퓨터도 느려지고 모든 통신수단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는 그대로 HTTP를 쓰고, 일테면 은행이라든지 무슨 온라인 뱅킹 서비스라든지 하는 어떤 그 보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HTTPS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두 가지의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묻는 거다 생각하고요. 다른 곳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구글에서는 그걸 제공한다는 것이죠. 자, 그거 알고 넘어가고요. 답장 기본 설정, 답장은 이제 1대1로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 100사람한테 답장을 한꺼번에 보낼 때는 어떡하겠어요? 전체 답장, 이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한테 일시에 답장을 보낼 때 이걸 사용하시면 된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대화 형식으로 보기를 사용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테면 자, 받은 편지 하면서 제가 이 이메일에 받은 거에다가 답장을 쓰지 않습니까? 답장을 잘 봤음 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내요. 보내고 저쪽에서 또 나한테 와요. 그러면 그 오고 가는 것을 지금 한 번에 다 볼 수 있죠. 저쪽에서 받은 거, 내가 보낸 거, 또 저 사람이 보낸 거, 이런 식으로 대화식으로 한 화면에서 이렇게 보이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뭐 별표 사용, 저는 별표 사용을 한 가지만 했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정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별표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각자 알아서 사용하실 거고요. 자, 한 뭐 4개 정도 사용해도 좋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 알림이나 단축키는 뭐 안 쓰셔도 되고요. 바탕화면 알림은 나중에 저희가 크롬 알아보면서 크롬 설정을 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그걸 알아볼 때 이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으로 넘깁니다. 버튼 라벨은 아이콘으로 하는 게 좋고요. 자, 사진 선택. 지금 현재 이 계정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사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지요. 남들이 내 사진을 보는 겁니다. 자, 다시요. 여기 사진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어떤 사진을 넣을 것이냐,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넣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자기 컴퓨터에서 사진 파일에서 어떤 거, 자, 이 파일을 쓴다. 그러면 요만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파일이 이만하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한 요 정도만 보이게 할까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적용한다. 그러면 제 이메일 사진은 이런 사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자,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서명을
사용을 할 것이냐, 서명 사용을 지금 현재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면은 사용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다가 내가 보내는 이메일 맨 밑에 뭐 항상 뭐 내가 보내는 모든 메일에는 감사합니다, 김영근, 뭐 이렇게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뭐 웹 주소를 설정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모든 이메일, 제가 보내는 모든 이메일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게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저 이메일 이메일 쓸 때 그 편집 기능 설명드렸죠. 그 편집 기능 설명을 생각하시면서 다 이거는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뭐 굵게 눕혀서 이렇게 줄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모든 이메일은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붙여서 나갑니다. 또 한 가지 하나 더 오늘 알아둘 거는, 내가 만약에 2월 6일부터 2월 13일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간다. 그래서 내가 이메일을 받아볼 수 없다. 그러면 휴가 중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텍스트에는 다녀온 후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요 일주일 동안 저한테 보내온 모든 이메일은 자동적으로 이런 내가 이메일 받을 수 없다는 이메일이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구태여 알릴 필요가 없으니까 내 주소록에 나하고 사용하는 사람한테만 이런 답장을 보내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그렇게 다 변경이 되면 이런 식으로 자, 언어 변경을 했고 내 전화번호, 코드, 국가 코드 등등 또 사진도 집어넣고 서명을 사용하고 뭐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다 끝났으면 변경사항 저장을 누르시면 전부 다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제 사진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없던 사진도 들어갔고요. 그런 그 기본적인 제 이메일의 환경 설정이 끝난 것이죠. 자, 환경 설정에서 또 몇 가지 더 기능들을 본다면, 자, 라벨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고요. 이메일을 이제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상으로 보니까 뭐 거의 시간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테마 변경 하나만 알고 넘어갑니다. 맨 끝에 이 테마는 지금 저는 이제 보통의 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약도를 클릭을 하시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뒷화면 테마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제가 아까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리지 못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여드리고 오늘 끝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요 사진은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우리가 자, 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그 연령대에 의해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친구로 두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미국인들입니다. 미국인들 가운데 연령대별로 페이스북 친구들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평균적으로 65세 이상이 약 70명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55세에서 64세 저희 또래가 한 100여 명, 45세 54세 163명, 35세 44세 220, 25세 34세 273, 20대 426,
대 390, 400. 자, 보통 우리 손님 하나가 갖고 있는 페이스북의 평균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과 구글 플러스 손님 하나 그 뒤를 우리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글을 배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하는 것 오늘